네,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로 전문의들,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 체감하는 것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우려, 공포감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정보 공개도 소홀히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면도 있지만 이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걱정들이 화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 전문가와 함께 먼저 메르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들이 오해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게요. 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0%입니까? 일단 이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 전파와 접촉 전파가 맞습니다. 예. 아주 제한되어 있는 환경, 특수한 환경,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객담을 유도하는 이런 시술과 같이 그런 아주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일반적인 전파 양식이 공기 전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첫 번째 환자가 이제 슈퍼 전파자로 규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왜 유독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긴 게 아닌지를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의 자료로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높아질 만한 변이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이러스를 대할 때 항상 변이가 생길 가능성은 염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의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또 한국에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예. 실제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이제 확진 환자 수만 1,000명이 넘으니까요. 이곳의 경우를 보더라도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을 때 대다수가 의료기관 내에서 사람 간의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석에서도 실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확인했던 것에서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죠.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의료기관 내의 특수한 환경, 좁은 환경에 여러 명의 환자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감염성 질환에 쉽게 이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진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상황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고 격리 조치나 병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나 인재 이렇게 났을 때 우리 관리 당국이 제대로 못한 면이 오히려 확산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군인한테도 이제는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군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 합숙 생활하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확산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집단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접촉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확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제 네. 적절한 조치가 얼마나 시행되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중증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사망에 이르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외국의 보고도 동일하지만 되게 연령이 많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젊고 건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증도는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살펴보자면 지금 그 수원에 있는, 평택에 있는 B병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전파가 됐고, 이 격리된 사람들이나 감염된 사람들 보면 열 몇 곳에 있는 병원들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들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 병원을 가는 것 자체를 또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방식인지 태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의료기관을 꼭 방문할 이유가 없는 분들, 병문안을 위해서 단순히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네. 의료기관 방문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방문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실제로 관련성이 없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기를 꺼려한다던가 이미 있는 환자분들이 불안해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상황을 보더라도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겁내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반대로 메르스를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질환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방문하시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해당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공개를 했다가는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여론이 있고 정부는 이제 공개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병원 공개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환자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노출이 이루어졌던 경우를 보면 이제 그 환자가 접촉자이거나 의심 환자라는 걸 늦게 인지하면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뭐 사실은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도 학부모들이 워낙 걱정이 크니까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일선 초중고등학교 휴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실제로도 500곳 넘는 곳이 휴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빨리 휴업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에서 이런 연쇄 휴업 조치가 올바른 방향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저도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이 휴교가 질병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질환이 어떤 확산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휴교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를 그런 단계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